안녕하세요, 여러분. T3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사이버캡 관련해서 진짜 의미 있는 소식 하나 가져왔어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번에 테슬라가 공개한 문서, 이게 좀 독특해요. 일반 소비자용 안내서가 아니라 소방관들, 구급대원들,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 출동하는 첫 대응 인력들을 위한 가이드북이거든요. 영어로는 First Responders Guide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사이버캡이 사고가 났을 때나 차 안에 사람이 갇혔을 때, 혹은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다른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소방관이나 구급대원이 정확히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안내해주는 매뉴얼이에요. 일반적으로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 나오면 이런 가이드북을 만들어서 소방서나 응급기관에 배포를 해요. 사고 났을 때 배터리 위치는 어디인지, 차체를 절단할 때 피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지,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죠. 그런데 이번 사이버 캐미온 가이드북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디테일이 하나 발견됐습니다. 가이드북 페이지 중 한 곳에서 테슬라가 사이버캡에 대해 꽤 분명한 내용을 적어놨는데요. 이게 응급 상황에서 인력들이 차량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내용이긴 한데, 그 안에 담긴 한 문장이 지금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브레이크 페달, 가속 페달이 장착된 사이버캡은 일반적으로 엔지니어링용이나 테스트용 차량이며 SA 레벨 2 자율주행 단계로 운행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이버캡은 일반적으로 스티어링 휠이나 가속 및 브레이크 페달을 장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문장 하나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테슬라가 공식 문서로 못 박은 첫 사례이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사이버캡에 핸들이 없다는 건 실제로 지난 4월에 텍사스 기가팩토리에서 사이버캡 생산이 시작됐을 때 양산형 차량들이 스티어링 휠도 없고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도 없는 상태로 목격이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핸들 없는 차로 나온다는 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번처럼 소방관용 공식 매뉴얼에 명시적으로, 그것도 법적 책임이 따르는 안전 가이드 문서에 이렇게 분명하게 적어 놓은 건 처음이에요. 그동안 테슬라 사이버캡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추측들이 있었거든요. 일부 사람들은 테슬라가 결국 양산 단계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수동 조작 장치를 넣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완전 자율주행, 그러니까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무감독 자율주행이라는 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검증되기 전까지는 혹시 모를 상황에서 승객이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게 안전하지 않겠냐는 논리였죠. 그런데 이번 문서로 그 가능성이 사실상 닫혔다고 봐도 됩니다. 테슬라는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단 차량 중에서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라이드헤일링용 차량에는 핸들이나 페달 같은 수동 조작 장치를 넣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예요. 그러면 핸들이랑 페달이 달린 사이버캡은 도대체 뭐냐?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테슬라가 직접 설명한 바에 따르면 그건 엔지니어링용이나 테스트용 차량이라는 거예요. 이런 차들은 SA 레벨 지유 단계로 운행이 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SA 레벨이라는 게 자율주행 단계를 나누는 국제 기준인데, 레벨 2는 운전자가 항상 주의를 기울이면서 시스템을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단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에서 가끔 목격되는 핸들이랑 페달이 달려있는 사이버캡들은 양산형이 아니라 테스트 목적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고, 이 차들에는 세이프티 모니터라고 불리는 안전 요원이 함께 탑승해서 혹시 차량이 까다로운 상황에 처하거나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어요. 이번 발표가 나온 시점이 공교롭게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 소식이랑 거의 동시에 터졌다는 점인데요. 같은 날인 6월 29일에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버전 14, 일명 라이트 버전을 하드웨어 3, 그러니까 AI3 칩을 탑재한 구형 차량 소유자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테슬라 AI 총괄인 애숍 엘루스와미가 직접 설명하길 이번 빌드는 AI4 차량에서 작동하던 버전 14 시리즈의 주행 지능을 AI3의 카메라랑 컴퓨팅 구성에 맞게 증류해서 옮긴 거라고 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더 좋은 하드웨어에서 학습된 운전 실력을 구형 하드웨어에서도 어느 정도 흉내 낼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이 라이트 버전에는 주차장, 도로변, 차고, 길가 중에서 어디에 주차할지 선택할 수 있는 도착 옵션 기능도 들어갔고, 주행 스타일을 취향대로 조절할 수 있는 속도 프로파일 기능도 상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주차, 출차, 후진 같은 기능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다시 사이버캡 이야기로 돌아오면 결국 이번 소방관용 가이드북 사건이 보여주는 건 테슬라의 방향성이에요.
회사는 사이버캡을 완전히 무감독 자율주행 전용 차량으로 못 받고 있고 그 어떤 백업 수단으로서의 수동 조작 장치도 넣지 않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단순히 디자인 철학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응급출동 인력들이 현장에서 참고하는 매뉴얼에까지 반영됐다는 점에서 테슬라가 이 결정에 얼마나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테슬라 사이버캡 자율주행 관련 소식들 계속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